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인생에 있어 정해진 출발점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자리가 출발점이고 지금 이 순간이 출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희망찬 출발이기를 응원합니다. 원기 107년 2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7년 중앙총부 직원총회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공부를 업무의 1순위로 삼을 것을 당부했고 중앙총부 직원들은 지방 각 교당과 기관의 심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기 107년 중앙총부 직원총회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중앙총부에 근무하는 재가출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병행된 직원총회에서 중앙총부 직원들은 전산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먼저 총부는 말도 많이 듣는 곳이라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교단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곳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커지고 대의 잡기도 쉬워진다며 중앙총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시를 세울 때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라고 이름 붙이셨는데 이 말이 우리 교단이 할 일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산 종법사님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1차 업무는 공부며 내가 그 1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설법했습니다. 공부 위주 교화죠. 교화를 잘 하려면 막 설교도 잘하고 충교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화를 잘 하려면 스스로 공부라는 것은 각자 마음 공부니까 스스로 내가 내 마음 공부를 해서 대종사님 법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내 육군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화가 되는 것이지 밖으로 말 자르고 뭐도고 야 프로그램 만들고 뭐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화 잘 되나 방법은 되고 방법은 되지만은 안으로 이 공부가 먼저 선행이 안 되면 그건 아니다. 이후 부산울산교구 김인서 교무가 메타버스와 원불교 교화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고 부서별 회화 시간에는 메타버스 시대 교화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25일에는 법정 의무교육 동영상 시청이 있었습니다. 중앙총부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 교육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이틀 동안의 직원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이 지난 1월 26일 정체된 청소년 교화의 현황과 과제를 놓고 각 교구의 청소년 교화협의회 교무들과 연수를 가지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청교협 교무들은 교재, 교구, 뉴미디어 기반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보급의 선순환 구조 정착, 교구별 청소년 담당 교무 협의회 및 담당 교무 관리, 52주 법회 운영안 및 지침서를 법회 책으로 통합하는 등 청소년 교화의 구체적인 선행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날 이영덕 교화훈련부장은 교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만해져서 심신간 건강을 상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공부 위주 교화정, 교화 위주 사업종의 말씀을 전하며 공부에 뿌리를 두고 교화에 나서면 성공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안성호 서울교구 교무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서울교구와 경인교구가 먼저 비대면 어린이 법회 콘텐츠를 함께 운용했으면 좋겠다고 연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화영 부산울산교구 교무는 마음토닥 청소년센터 운영 사례를 들어 심심풀이 인성교육의 사업 방향을 설명하며 각 교구의 교화장치만 설치해도 지원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청소년을 만나는 플랫폼 형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건으로 다뤄진 연대와 협력 강화의 건에서 청교협 교무들은 겨울 훈련을 교구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여름 훈련을 각 교당 훈련 중심으로 교화 계획을 세우고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힘써서 참여율이 높아지는 훈련이 되도록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청소년국은 2, 3월 안에 모든 교구 청담 모임 때 방문하여 청소년 담당 교무들의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밖에도 각 지역의 교우의 활동 상황과 대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여 교구 거점 교화가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동감하며 교구마다 청소년고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영산 선악대와 원광대 예비교무 62명이 영남의 알프스 베네골을 수행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1월 13일부터 2주간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 설교 설명기도 대회로 예비교무들이 공부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중 원광대 2학년 고혜성 예비교무가 휴학 중 서원이 가라앉아 복학을 고민하는 도반을 만났을 때 힘을 주는 기도를 올려 기도 부문 대각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혜성 예비교무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퇴굴심이 날 때도 있지만 한마음 돌려서 다시 새 몸, 새 마음, 새 생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으로 교역자로서의 서원을 다시 챙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영산선악대 2학년 이용덕 예비교무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로 설교부문 대각상을 받았습니다. 이문성 교육부장은 총평을 통해 설교 준비 시 내가 먼저 실행하고 말하라, 누구 말씀인지 등 연원을 잘 대라, 대자리와 소자리 등 양면을 잘 밝혀줘야 한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자 등 4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안인석 부산울산 교구장의 일원상 서원문 특강도 예비 교무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안 교구장은 일원상 서원문은 제목 포함 312자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대종사님의 법문이 집대성돼 있고 교법의 요지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고 말한 뒤 일원상 서원문의 핵심은 서원함에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설교 설명 기도대회, 일원상 서원문 특강, 선요가, 선정진, 강연 및 회화, 일기기재, 연불, 깔깔대소회 등으로 영산선악대 정현숙 교무는 학생들과 함께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그 기운이 베네골을 넘어 전 우주로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단 인재발굴 양성의 최일선에 있는 교립학교 법당 교무들이 교화 현황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원불교는 10개 법인 산하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1곳, 대학 2곳 총 22곳의 교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23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의실에서 열린 원기 107년 교립학교 법당교무 연수회는 모두 13명의 교무가 함께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무들은 이 자리에서 처우 및 위상 문제, 학생 수 감소, 코로나19 상황, 경제적 불안정, 홍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법당교무 전문성 강화, 인력 확대, 후생회비 감액 등을 요청했습니다. 합천 평화고 장견청 교무는 대안학교들이 대체로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는 상황을 전한 뒤 교도들조차 교립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교립학교 현황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교당에 배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김범현 교무는 훈련기관 소개 책자를 배포해 교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교립학교 현황 포스터 제작 및 배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직이수 교무에 대한 교육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 권효주 교무는 총무부가 교직이수를 한 교무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날 나상호 교정원장은 교단에서 교립학교로 인사를 냈을 때는 그 학교의 교화와 원불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며 법당 교무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시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자라는 주제 아래 강원교구 겨울 정기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출가교도 대상으로 진행한 강원교구 겨울 정기훈련에는 30여 명의 교군의 모든 교무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회일을 표준하고 상시훈련을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 새벽 좌선부터 강의, 강연, 연불까지 각자 일터에서 오롯하게 훈련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가 아닌 교군의 교무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자가 연마한 부분을 동지 도반들에게 공유하며 서로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원교구 양원석 교구장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구세경륜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상시훈련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대종사님의 확실한 뜻을 각성하고 공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정기훈련의 핵심은 강연에 있었습니다. 선배 교무들의 강연과 후배 교무들의 강평으로 진행됐는데요. 모두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감상담 및 소득 나누기 시간을 통해 정기훈련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부분을 앞으로 상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석한 강릉교당 이명수 교무는 이번 겨울 정기훈련을 나면서 인사이동으로 강원교구에 온 나는 진정 행운아이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 행복한 교역 생활이 기대된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충북교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지난 1월 26일 충북교구는 청주 원광 효도 요양병원의 지원을 받아 청주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을 배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원광 효도 요양병원은 개원 이후 매년 불우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300포를 청주시에 기탁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전달에 어려움이 생기자 올해는 개원 7주년을 기념해 홀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현금 500만 원을 충북교구 청운회, 여성회, 봉공회에 기탁함으로써 이뤄진 사업입니다. 한편 이날 난방비 전달 행사는 충북교구 김법종 교의회 의장, 오경도 청주 원광 효도 요양병원 행정원장, 이상현 탑대성동 동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주유소와 협업을 통해 발행한 500만 원 상당의 난방비 쿠폰을 탑대성동, 성안동, 용담동에 거주하는 30여 가구의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혜신 교무의 활동을 기록한 사진집 블랙마더 김혜심이 출판됐습니다. 양종훈 상명대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교수 겸 한국사진학회장은 블랙마더 김혜심의 극적인 앵글과 구성을 시도하지 않고 김혜신 교무의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김혜신 교무는 1995년부터 20여 년간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계몽과 치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양종원 작가의 사진집 블랙마더 김혜심에는 그런 김교무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두 116장의 사진이 수록된 사진집은 3부로 구성됐습니다. 1부에서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펼쳐지며 2부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에이즈와 그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김혜신 교무의 온화하고 자상한 손길을 필름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카메라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연호 전 남아공 대사는 저서 추천글을 통해 빈곤과 질병, 전쟁으로 절망의 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에 교육과 문화사업,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희망의 무지개를 쏘아 올린 김교무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느덧 제4대를 준비하고 있는 교단이 세계 종교로 성장하기 위한 대외적 창구 활동을 도맡아 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중앙총부 UN 사무소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총부 UN 사무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중앙총부 UN 사무소장인 사영인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원불교 중앙총부 UN 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사영인 교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교무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작년 9월에 중앙총부 UN 사무소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요. 먼저 중앙총부 UN 사무소가 어떤 곳인지, 언제 설립을 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네. 저희 원불교가 해외 24개국의 교당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국내 국외를 포함하면 거의 700여 개의 교당과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중앙총부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중앙총부 사무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불교 근원 성지인 영산 사무소, 그리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을 30여 년 동안 전개해온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 UN 사무소입니다. 그럼 UN 사무소가 중앙총부 사무소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 30년 전, 네. 1976년 4월에 네.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국의 모든 2만여 명의 교도님들이 모여서 기념 대회를 가졌고 네. 하늘에 둥그런 원상도 떠 있었고요. 네. 이때 100주년 기념대 일환으로 세계 종교자 대화의 모임이 대전 유성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 대표자들 네. 40여 분이 직접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중앙총부에서 열렸던 100주년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교단의 어른님들은 네. 우리 교단이 종교연합운동을 미국 맨하탄에서 전담하는 교당, 그리고 현지인 교화를 전담하는 교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되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대산 종사님께서는 유알교당이라고 하자라고 교당 이름까지 지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연합의 앞글자를 따서 UR인가요? 그렇죠. 네. United Religion에서 유알입니다. 그 이듬해 원기 77년에 UN NGO 단체 중에 하나로 원불교가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원불교가 UN 산하의 활동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이오은 교무님이셨고요. 네. 교단에서는 이 이오은 교무님을 UN NGO 담임 교무, 그리고 종교연합운동 미주 사무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UN NGO 사무소나 아니면 종교연합운동 사무소가 실제로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교무님을 임명을 하시고, 선 임명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종교연합운동을 UN 빌딩 인근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UN 빌딩 인근의 건물을 모색해오다가 원기 78년에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 2년 뒤에 맨하탄 57가 네. 431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을 하고, 네. 이게 10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정식으로 원불교 UN 사무소 간판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UN 본부 인근 지역으로 물색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기도 네네.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한 개 종교가
유엔 사무소를 둔 예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엔 빌딩 도보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유엔 사무소를 정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종교연합 운동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원산 홍석원 교도님의 많은 또 분들이 건물 매입을 위해서 또 후원도 해주셨고 좌산 상사님께서도 또 총부 유엔 사무소 개소식에 또 직접 참석을 해주셨다고요. 네네. 그 당시에 미국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네. 귀국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셨던 원산 홍석원 교도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을 희사를 해주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종로교당의 교도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네. 건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엔 사무소가 이제 개소식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종법사로 재임하셨던 좌산 상사님께서 네. 원불교 유엔 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유엔 사무소 개소식은 그러니까 원기 80년 9월에 22일에 가지게 되는데 먼저 오전에는 네.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로 동양 종교에서는 처음으로 네. 동양 지도자가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인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란 주제로 좌산 상사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거든요. 네. 어, 그때 당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땠나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던 일원주의, 네. 또 정산 종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삼동윤리, 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세계, 그리고 종교연합운동, 이런 스승님들의 경륜이 주법이신 네. 좌산 상사님을 통해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말 이렇게 감동스럽고 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또 직접 참석을 하셨기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원불교 유엔 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또 낯선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기 네네. 때문에 현장에 계셨던 다른 지도자분들이나 다른 세계 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네. 좀 센세이셔널한 네. 그날 저녁에 유엔 사무소 개소식이 그 유엔 사무소 법당 맨하탄 네. 교당 법당에서 열렸는데 실제로 한 15평 정도의 법당 작은 네네. 공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참석하신 이제 분들은 방에서 TV로 화면을 네. 보게 되고 그리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엔 지도자들이 함께 개소식을 축하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유엔 칠레 대사이셨던 소마비아 대사님은 당신의 어떤 정신적, 도덕적 영감을 원불교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이런 네.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한국 유엔 대사이셨던 박수길 대사님은 한국은 그 원불교는 한국에 본부를 둔 종교로서 한국이 정신의 그런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네. 드러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세계 종교인 평화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면서 한 3번 정도 대산종사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도 받들었던 윌리엄 밴들리 사무총장님은 네. 원불교의 정신이야말로 종교연합 운동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날 기념식에서 개소식에서 네. 크게 드러내 주셔서 굉장히 성대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세계 지도자분들이 또 이런 반응들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더욱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드는데요. 근데 그 초반 역할들이 참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소식 이후에는 어떤 또 역할들을 이어갔나요? 이온 교무님이 정식으로 네. 이제 원불교 유엔 사무소 담당 교무, 네. 또 종교연합 네. 운동 사무소 그 당시엔 사무장 네.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유엔 사무소 이 건물 이 장소를 통해서
유엔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고 유엔과 그러니까 UR 네. 정치와 종교의 가교 역할을 이 장소에서 해주셨고요. 네. 실제로 다양한 종교 여성 지도자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의장 그리고 세계 보편윤리 위원회 창립위원장을 맡으셨었고요. 유엔 산하의 종교 NGO 그리고 회장도 맡아주시면서 네. 30여 년 동안 종교연합운동을 전담해서 이쪽에서 해주셨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네요. 네네. 지금도 활동을 해주시나요? 현재는 이제 제가 제2대 네. 소장으로 작년에 네.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고 부소장을 맡고 있는 맨하탄 교당 주임 교무 겸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도연 교무님이 활동을 이어받아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교무님께서 또 중심을 잡아주시고 현지에는 또 박도연 네네. 교무가 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중앙총부 유엔 사무소에 대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곳인지 잘 알겠다. 또 네. 활동에 또 참여 의사도 밝혀주시거나 많은 반응들을 주실 것 같은데요. 원기 106년 바로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유엔 빌딩 이제 스승님들께서 유엔 빌딩 인근에 유엔 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유엔 빌딩 인근에는 처치 센터 네.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의 그런 단체들 유네스코도 포함해서 다양한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네. 이제 하거든요. 작년 이제 1월, 2월에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주관으로 혹은 다양한 종교 단체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함께 참석을 네. 해왔고요. 그리고 또 3월에는 세계 여성의 달 네. 기념해서 박도연 교무님이 여성 원불교에서 여성 네. 교무의 역할 그리고 남녀 권리 동의 자력 네.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불교를 대표해서 발표자로 참석을 또 했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원불교에서 또 여성의 역할들로 또 소리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또 박도연 교무님께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5월에도 또 종교연합 환경포럼이 있었다고요? 네네.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네. 하나이죠. 이제 환경 문제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관심도 갖고 실천 행동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 유엔 사무소에서도 세계 종교 혹은 국내 종교 관련 환경 단체들과 연대 관계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원불교를 대표해서는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지속적으로 빠른 것, 편리한 것, 쉬운 것보다는 배려하고 네. 그리고 또 보호하고 해서 지구 환경 문제를 함께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서요. 네. 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문제가 그렇겠지만 환경 네네. 문제는 특히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모든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좀 대응해야 될 네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의 역할, 책임이라고 할까요? 우리 종교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은에 대해서도 보온을 하고 그리고 동식물을 포함해서 동포은에도 보온을 하고 또 보온을 하려면 먼저 그래서 지은 보온, 네. 지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혹은 어떤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천지 자연과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네.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이렇게 전체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뭐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성이 일어나야만 네. 조금 지금은 불편하고 조금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네. 전체를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공익심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익심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교가 혹은 우리 원불교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가르쳐서 공익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후 위기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또 제대로 네네. 된 대응을 할 수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배삭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 네네. 세계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배삭데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원불교가 세불교, 세종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도현 교무님이 유엔 부처님 오신 날 유엔에서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네. 그리고 불법의 생활화, 불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에도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작년 9월에는 다행히 미국 그 처치센터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실을 저도 방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종교인 저희 유엔 사무소 운영위원이자 종교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곤 네. 이사장님께서도 방문을 직접 해주셔서 네. 아자카람 사무총장, 스기노 부사무총장을 만나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와 원불교가 함께할 종교 간의 협력, 연대 그리고 그 관계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상반기, 하반기 할 것 없이 정말 바쁘게 최근까지도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또 짚어줄 부분 활동 하나가 세계 불교 여성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도 계속 해주시죠. 네, 또 저희가 여성하면 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많은 이제 분야이기도 한데요. 세계 여성 불자 대회 샤카디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7회니까 매년 2년에 한 번씩 34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800여 명, 1000여 명의 여성 불자들이 모여서 8박 9일 네. 함께하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가 네. 진행됐었습니다. 저희 원불교에서 황상원 교무님, 박도영 교무님, 그리고 최수진 교무님,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이제 태국에서 네. 종교연합 활동을 직접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인데요. 네. 이 교무님들이 원불교 관련 섹션을 하나 마련하고 세계 여성 불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종교 간의 협력, 대화에 대한 모임을 섹션에서 그동안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활동, 체험들을 공유하고 네.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서 세계 여성 불자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큰 호응도 얻고 또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는 네. 그런 또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2년 주기라고 하니까요. 부디 다음번에는 또 네네.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으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작년 11월에 있었던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인데요. 이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좀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종교연합 운동을 이야기할 때 대산종사님의 세계평화 3대 제언을 네. 굉장히 연마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종교연합 운동을 말씀을 하실 때 종교연합 운동과 세계 공동시장 개척,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아, 질병, 코로나와 같은 네. 그리고 환경, 여성, 인권 이런 문제에 공동으로 함께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전 개발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평화 운동의 완성은 사실은 종교연합 운동은 심전 개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세계는 하나이고
인류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라는 네. 걸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2021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정말로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도덕, 윤리, 삶의 기준을 마련하자. 뭐 미국에는 맞고 다른 데는 안 또 맞으면 뭐 중국에는 안 되니까. 맞지 않고 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미국에도 맞고 중국에도 맞고 아프리카에도 맞고 아시아에도 맞고 그런 네. 어떤 국제적인 삶의 기준을 마련하자. 그 대안이 세계 시민 교육이었고 실제로 이 행사에 참석했던 50여 개의 종교 지도자 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큰 호응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선택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큰 호응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누구나 어디에나 표준이 될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이 이제는 필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도 그렇고 그간의 활동들을 쭉 보면 주제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좀 움직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던 우리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맞나요? 이렇게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의 조화를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가 가슴이 설렙니다. 제대로 이해를 좀 한 거 맞나요? 물질 문명의 발달,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실제로 손바닥 안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고 그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질 문명의 그런 물질 발달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 혹은 강자 중심의 그런 차별과 혹은 그런 강약의 대립이 만들어져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물질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정신 문명의 네. 어떤 정신 개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 말씀은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네. 최선의 아젠다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질 문명이 좋아지면서 정신 문명이 조금 낮아지거나 좀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네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최상의 아젠다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기 107년에도 우리 종교연합운동이나 NGO 활동들을 좀 꾸준히 이어갈 텐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는 종교연합 운동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네.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UR 아카데미라는 그런 그 배움의 장을 마련을 해서 대중이 종교연합 운동이 전문가들만 함께 한다거나 네. 혹은 교무님들, 성직자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가 신앙인 혹은 신앙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자비, 은혜, 사랑의 정신을 네.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UR 아카데미를 통해서 열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엔 사무소가 지금 맨하탄 뉴욕에 네. 사무소가 있는데요. 또 우리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가 필라델피아 네. 미국 지역에 있어서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 또 한국의 원불교학과가 익산과 영산에 있는데 예비 교무님들을 통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구체적으로 조금 올해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오. 활용해서요. 네. 금강산도 가상공간에 네. 금강산도 지어놓고 금강산에 사무소도? 세계평화센터가 아. 건설되리라 이런 스승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상공간 안에 금강산도 만들고 금강산 안에 세계평화센터 또 종교연합 UR 네. 센터도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UR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공간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금강산 내에 위치한 사무소 센터도 이제 가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젊은 또 친구들이 많은 관심과 또 호응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네네. 시간을 가진다고 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함께 논의하고 우리 배울 수 있는 또 네네. UR 아카데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이런 종교연합 운동에도 또 동참을 해주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의치가 않죠.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UN 사무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요.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전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선원 대중에게 제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돌아오는데 그런 무서운 세상을 무난히 돌파하려면 어떻게 취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도덕을 주장해야 한다, 신성을 가져야 한다, 일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박노신이라는 제자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숩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답을 들으신 대종사님께서 여러 사람의 대답이 옳으나 노신의 대답이 나의 뜻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는 세상에는 가정에 있으나 세상에 나오나 다습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촉이 없어서 시방에 환영도 받고 그리고 무서운 세상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따숩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습고 부드러운 사람이라야 이 무서운 난리도 피할 것이다라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습고 부드러운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의 교화와 희망찬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중앙정부 UN 사무소의 쉼없는 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을 또 꿈꿔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그 희망찬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인교구가 준비한 학생 정전 퀴즈 대회 정전 골든벨이 2월 13일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수행편 등 정전 퀴즈로 만나는 이번 퀴즈 대회에 함께하셔서 정전 골든벨을 울리는 주인공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제35기 겨울 대학 선방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학생 청년 활불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대학생의 신앙심과 수행심을 심화시킬 이번 대학 선방에서는 회화, 명상, 교리 특강, 일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기 107년 경남 마음공부대학이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3월 4일까지입니다. 원기 107년 사시 정진 훈련이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삼동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일반 및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훈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을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지만 그래서 또 희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